4월 2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정세가 완화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던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밸류업, 반도체, 업종 수급이 좀 시소 게임을 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한 매수 주체였는데 최근에는 6일 중에도 5일 팔고 있죠. 선물 시장과 더불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이 특히 1% 넘게 올라갔죠. 최근 6일 연속 하락했다가 7일차 만에 이제 올라간 건데, 2000년 이후에 미증시 S&P 500 지수가 7일 연속 하락한 건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미국 만기일 영향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유난하게 빠진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기일 영향이 맞다라면 오늘 장에서 일부 복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테슬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일단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다 보시다시피 하락한 거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한 40%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만 이제 복원이 된 거라 뭐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난주 하락에는 만기 여파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도가 완화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스라엘 강경 우익이 구구 인사가 너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약했어 이렇게 한 소리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어떤 보복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란하고 이스라엘 쪽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뭐 약속대로 하고 끝나나 보다, 뭐 이런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금값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100달러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83달러 전후로 이제 밀리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 완화, 이제 위험자산 조금 다시 매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유가 같은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금리 못 내리고, 금리 못 내리면 기술주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뉴스를 보면 지난주 공매도 세력들이 100억 달러 이상 벌었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에서만 30억 달러 한 주에 30억 달러 벌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10억 달러 정도 벌어서 지난주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악재를, 또 하락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지난주에 이제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좀 급격하게 저게 뭐 전체적인 수급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어떤 헤지 펀드들도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UBS에서는 테슬라는 이제는 빅7 안에 넣지도 않고 그냥 빅6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한 빅6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그 외 기술주들은 이제 비중 확대 유지하는데, 대형주들은 조금 투자 의견을 내려야 돼요. 왜? 근거를 좀 봤더니 이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의 종목들과 그 외 나머지 시가총액 나머지 종목군들의 올 분기별로 실적 성장을 좀 추정을 해보면 1분기에는 64, 나머지는 마이너스 6, 2분기는 34, 6.2, 17대 8, 17대 7 이렇게 되는데, 점점 보시면 궤적이 조금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이익이 좀 증가되는,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코멘트들 보면 HSBC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별로 크지 않다, 역사적으로 지정학 문제 불거지고 나면 주식시장은 오를 확률이 높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금리 인하 재료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되게 잘 나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한 시장이 좀 상승 속도가 둔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오늘 사실 비관론자, 증시 비관론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든가
JP 모건의 이제 콜라노비치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비관론자잖아요. 뭐 주식시장 어렵다 이런 주장을 뭐 연이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 장기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1000달러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5%로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성과 기대한다며 각각 목표 주가 455달러, 480달러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지난주 엔비디아 10%나 빠졌는데 오늘 낙폭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일단 복원을 했는데 저 51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저 한 840달러 정도 됩니다만은 저기를 다시 탈환해야지만 기존 추세로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포드가 오늘 또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주들도 대체로 강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오늘 또 3.3%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구도를 보면 우리 증시는 어저께 반도체 빠지고 이제 나머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보였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일단 반도체도 올라가고 우리로 치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가치주들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장에서 어느 쪽으로 붙게 될지, 특히 오후 장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봉 상태를 보이느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양봉을 내는 건 밸류업이 되는 거냐. 오늘 힘을 좀 외부에서 들어온 재료는 비슷하게 넘어왔으니까 힘을 좀 가늠해 주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까지 힘을 발휘하는 업종이 재료 다 던져주고 끝까지 버티는 게 뭐가 되는지도 중요하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잘 봐야 되는 특징이 보통 밸류업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 코스닥이 못 갔었거든요. 못 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제 코스닥이 플러스가 났고, 물론 이제 보험주 뭐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게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업종 올라갈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물론 그때 좀 점진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때 엄청나게 거래대금을 잡아먹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과 이제 나머지 종목들, 특히 코스닥이 공존하는 방법은 거래대금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여기에 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세 보였던 뭐 자동차, 보험, 금융, 지주회사 등등의 종목군들이 거래대금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시장에는 제일 좋죠. 그럼 코스닥 쪽에 뭐 붙을 만한 매수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6일 중에서 5일 팔고 선물은 매도 우위가 아직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정도에서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 4.4%, 이제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1360원 왔다 갔다, 아까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가 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시장이 좀 추세로 돌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선물이라도 먼저 좀 매수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락 쪽을 좀 풀어주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제 삼성전자가 좀 여유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제 수급 구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워낙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돌아설 만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 수급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대형주들이 좀 풀리는, 어제는 밸류업만 풀렸지만 오늘 다른 대형주들도 풀리는 구도가 나오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밸류업 종목군들이 수급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 대금 추이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꼬리를 제법 달고 돌아섰는데 삼성전자도 꼬리 달았고 이제 낙폭을 줄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치고 먼저 돌아서죠. 아무래도 이제 추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매도가 워낙 강했잖아요. 그런 어떤 매도 강도가 하이닉스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어제 월요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급이 돌아서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6일 중에서 5일 팔았는데, 이런 매도가 지속되면 지수는 기술적 반등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지, 그리고 코스닥 어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흐름이 나왔는데 상승 종목수의 추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중요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대기하던 자금이 장세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더 붙는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지 이것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증치 S&P 500 기준으로 보면 5개월 연속 이제 상승했다가 6개월째 만에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첫 달은 빠지게 되는 거고, 그 향후에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비율로 보면 좀 고전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로 넘어가고 12개월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원래 5개월 동안 올라갔던 페이스가 좀 회복이 되긴 하는데, 한번 올라갔던 흐름이 멈추고 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하게 보기 시작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좀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치고받고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들이 보는 거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는 이미 먼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재료는 중립 정도 될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수급, 업종별 수급이 시장을 좀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마 오늘까지 정도, 아니면 늦으면 내일 정도까지는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오후 방송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늦어지면 얘가 좀 늦게 올리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